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우리나라 조선업을 영위하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최근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조선업에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특히 대신증권에서는 조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라고 권고를 하면서 탑픽을 바로 한국조선해양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차선호주로는 현대미포조선을 꼽았고요.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건 신영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건데 마찬가지로 최선호주를 한국조선해양을 꼽았고요. 그리고 차선호주로는 바로 현대미포조선을 꼽았습니다. 다른 증권사인 DB금융투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DB금융투자도 한국조선해양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조선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정기적으로 참고하는 삼성증권의 주간 추천 종목에서도 5월 3일자 기준으로 한국조선해양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까 보신 레포트들은 조선업을 투자하라 라고 하면서도 조선업에 투자할 거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좋다라는 의견이었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삼성증권의 주간 추천 종목은 거의 모든 섹터를 보더라도 한국조선해양이 분명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 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레포트들이 꾸준히 나오고 그리고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하나증권 그 외 다른 증권사들도 적극적으로 조선업을 한국조선해양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라 라고 하는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특히 올해 2월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주로 참고하는 최근 2주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약 384억 원치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9억 원을, 기관 투자자가 368억을 하면서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현재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타 법인이 약 800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부터 다뤘던 HMM 그리고 얼마 전에 다뤘던 페노션 이 해운업계의 호황이 어떻게 최근에 조선업까지 이어지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선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주잔고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어느 기업이 현재 수주잔고 현황이 가장 좋은 상황인지 살펴볼 거고요. 이 부분에서 바로 오늘 다룰 종목인 한국조선해양이 왜 매력적인지가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까지 적극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을 매수하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꼽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 궁금하시다면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HMM 그리고 페노션을 다뤄봤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왜 우리가 조선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까지 관심 종목에 둬야 하는지 그 흐름을 한번 말씀드려보려 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고민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추천하는지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보통 조선업이 가장 주가가 좋았던 시절을 2007년으로 꼽습니다. 그럼 2007년에 조선업에는 어떤 분위기들이 감지가 됐었고, 이번에도 다시 그때처럼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가능한지를 2007년과 지금 2021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한국조선해양을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우리가 최고점을 어디 정도로 두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까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끝판왕, 왜 해운업에서 조선업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흐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M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부터 계속 뜨거운 모습을 이어오고 있고요. 아주 거침없이 계속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예전 영상인 HMM과 그리고 얼마 전에 다뤘던 페노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HMM의 주가가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만약에 한 차트로 설명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차트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HMM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작년 7월부터 꾸준하게 그리고 올해까지도 그 상승폭이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게 바로 HMM의 주가를 꾸준하게 오르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같은 이유로 왜 최근에 페노션의 주가가 좋은가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하라면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별 벌크선 운임지수 수치를 살펴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만큼 주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그렇게 상승폭이 HMM만큼 가파르게 오르진 못했는데요. 벌크선 운임지수도 결국에 올해 들어서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특히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 한 차트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페노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영상을 과거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 HMM도 페노션도 운임지수가 꾸준하게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우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운임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었나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컨테이너선의 신조 발조 추이가 2007년 가장 호황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시점 이후로 신조 발조 추이가 꾸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량 추이도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지난 약 한 12년 정도 꾸준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약 12년 동안 조선업이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공격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웠고, 그 결과 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최근에 물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임지수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벌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벌크선 같은 경우에도 발주량 추이가 2007년을 기점으로는 꾸준하게 줄었었고요. 특히 발주량이 어느 정도 늘긴 했지만 해체된 것까지 더해서 순 증가량을 따져보면 오히려 더 급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컨테이너선도 벌크선도 발주량이 지난 10년 넘게 꾸준하게 줄면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최근에 운임지수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해상 물동량은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해상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로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상 물동량은 어쨌든 성장률은 더디지만 꾸준하게 올라갔다라는 것, 하지만 수주잔고는 꾸준하게 우하향했다라는 점이 최근에 수요와 공급의 불규칙을 일으키면서 해운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운업이 지난 10년간의 부진한 모습을 뚫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족한 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해상물동량은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유행을 이겨내고 완연하게 정상궤도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해운사들은 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결국 조선업의 호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선박수주가 폭발하면서 조선업이 18년 만에 슈퍼사이클을 맞는다라든지, 또 조선업이 호황임에 따라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해운업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면서 조선업의 호황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난 18년 동안 잊고 있었던 조선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해운업이 돌아서면서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했다면 왜 그 중에서도 한국조선해양을 많은 분들이 지목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 조선업들은 지난 약 10년 넘는 꾸준한 암흑기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 종목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2012년 이후부터는 정말 낮은 PBR을 받을 정도로 주가가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다른 종목인 현대미포조선 역시도 2009년 이후로는 정말 어두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 역시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즉 정말 바닥을 다질 만큼 다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조선업을 영위할 때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개 나라를 꼽습니다. 특히 제일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를 보면요. 중국이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요. 한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조선업이 돌아서면서 왜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는가를 만약에 살펴본다면 바로 예전 잘 나갔을 때 중국이 폭발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던 거와는 다르게 최근에 중국은요 건조 능력이 과거 정점 대비해서 50%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쟁업체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 레포트를 살펴보면 발주량 반등이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잔고에 이전보다 크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주요 조선국 중에 일본이 발을 빼기 시작한 이유가 큰데요. 2021년에 1분기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1020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 158%나 증가를 했는데 중국은
중국은 시장과 비슷하게 113% 늘어난 426만 CGT를 수주했고 한국은 무려 867% 늘어난 532만 CGT를 수주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무려 66% 감소한 35만 톤을 수주하면서 시장 점유율 3.5%를 기록했습니다. 즉 예전 한창 잘 나갔을 때는 중국이 독보적인 원탑이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그 뒤를 잇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조선업이 각광받고 있는 이 시점에는 중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가장 큰 경쟁자였었던 일본이 예전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수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조선업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는 오히려 한국 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요약하면요, 과거에 조선업이 한창 좋았었던 시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인도량이 2100만 CGT 정도를 했었고요. 한국은 1600만 CGT, 그리고 일본은 1000만 CGT 정도를 이어왔었는데 현재 2021년 수주전고를 살펴보면 중국은 2700만 CGT로 과거 한창 좋았던 시절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더 상승폭이 큽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2400만 CGT로 한창 좋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주잔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쟁자 중에 한 곳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보다 현재 역성장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 조선업이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한국 업체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의 조선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 배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과거 대비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배 가격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예를 살펴보는 게 바로 중고 성가 지수를 살펴보면 2021년 들어서 중고 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현재 확인할 수 있고요. 중고 가격뿐만 아니라 선가도 벌크선, 탱커선, 컨테이너선 모두 할 것 없이 2021년 들어서 성가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컨테이너선의 운임지수가 증가하면 HMM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었고 벌크선의 운임지수가 상승하자 펜오션의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걸 봤을 때 최근 2021년 들어서 성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조선업에 대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점은 바로 조선업에 대한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조선업이 좋아지고 있고 그 조선업 중에서도 한국의 조선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한국의 조선업 내에서도 우리는 어떤 기업들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물량을 살펴보면요,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보다 한국조선해양이 현재 수주 물량이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레포트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EEXI 환경규제 도입에 따른 가스 추진선 발주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가스 추진선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상선 점유율 상승과 차별적인 성과 인상이 예상된다. 즉 가스 추진선을 어디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향후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폭이 제일 크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보다 한국조선해양이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남아있는 수주 물량을 보더라도,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가스 추진선 관련해서만 살펴보더라도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까지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다른 종목보다는 한국조선해양을 최선호주로 제시하는지도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국조선해양이 매력적인 종목이라면 과연 한국조선해양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조선업이 좋았었던 2007년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지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한 PBR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7년도가 주가적으로는 제일 매력적인 시절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그때 당시 원자재가 슈퍼사이클로 주목받던 시점이었고, 원자재가 주목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운, 그리고 해운에서 조선업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2007년의 주가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대감이 굉장히 선반영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07년보다 2011년이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좋았었습니다. 즉 주가는 약 2, 3년 정도를 미리 선행해서 반영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2011년부터는 약 장기간의 암흑기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많은 해운사 그리고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 보니까 종목 가릴 거 없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 모든 업체가 다 공통적으로 2007년이 주가가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주가가 제일 좋았었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원자재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시절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원자재 현황 외에 체크해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원유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동원 애널리스트의 최근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조선업은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당연히 유가에 따라서 손익분기점 및 개발 가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국제 유가와 조선사의 합산 시총 관계를 살펴보면 지난 약 15년 정도 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모습과 조선사의 합산 시총이 굉장히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의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선 주가와 유가와의 상관계를 살펴보면 거의 정비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유가가 오른다면, 그리고 원자재가 호황을 맞는다면 조선업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할 것 없이 향후 1, 2년간은 석유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화학 그리고 정유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엑손모빌이라든지 쉐브론과 같은 미국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우리가 과거에서 살펴본 것처럼 석유의 소비량이 증가한다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유가 상승은 바로 조선업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이 조선업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분간은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최근에 원자재 가격 추이 역시도 2021년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원자재가 호황을 맞으면 이 원자재를 대규모로 운반해야 되는 해운업계가 호황을 맞을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해운업계의 호황은 조선업의 호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당분간 이 사이클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 10년간 한국조선해양을 살펴보면 가장 좋았었던 시절에 약 47만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약 10년 정도 꾸준하게 하락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조선업이 과거 2007년과 11년에 겪었었던 호황 분위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폭은 안심하고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지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해운업계의 호황이 어떻게 조선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면 왜 한국조선해양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봤고, 우리가 10년간의 조선업이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조선업의 호황을 이끄는 두 가지 요소, 원자재와 석유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서 당분간 이 흐름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는 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